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숭고한 희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학자이자 우리나라 족보 연구 전문가이신 신채용 박사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본인 소개 잠깐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채용입니다. 네, 저는 조선시대 왕실 족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문, 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연구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낯선 분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족보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나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물사, 특히 정치사를 공부할 때는 족보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수백 년 전에는 그게 더 심했겠죠. 오늘은 이 8.15 광복절 특집 맞춰서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굴까? 이분들은 조선 말 대한제국,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또는 광복 이후까지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조선하고 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할아버지는 어떤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그 중심이 되는 가문 뭐 인물이 있을까요? 있죠. 네. 독립운동가들 중에 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신철한 우당 이회영, 이시영, 그다음 이석영을 배출한 경주이시 백사공파, 백사공파의 가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고려에서 현대까지 우당 이회영 가문. 예, 그 고려에서 현대까지라고 잡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로서 이 역사를 분석했을 때 이것이 어디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당 이회영 이 선생님 독립운동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길래 이렇게 훌륭한 업적,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을까? 도대체 어떤 가문일까? 이게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뭐 맨 오른쪽부터 형입니다. 아, 네. 뭐 저는 옛날에 익숙해가지고 이석영, 네.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회영, 왼쪽이 이시영. 이분들이 모두 형제분들이에요. 네. 근데 모두 다 독립운동가예요. 어. 특히나 이 우당 이회영으로 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맞아요. 그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전폭적인 아. 전 재산을 다 기여하고 네. 그리고 그 동생분이 되는 이시영 선생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까지 지내신 초대 분이에요. 부통령을 하셨는데. 예, 광복 이후에 살아 계셨으니까 안타깝게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하고 이석영 선생은 광복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어떤 광복 현대 대한민국에서 어떤 관료를 못 지내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미 이 가문은 네네. 너무나도 유명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럼 이분들의 조상이 누구고 네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네. 후손이 누구냐. 네. 우리가 또 독립운동가 후손도 알아야 됩니다. 아, 경주이시 세보라고 써져 있어요. 원 파일에는. 네네. 그렇죠. 원 이미지에는. 네. 근데 오른쪽에 백사선생 파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이게 경주이시 백사공 파보입니다. 백사공 파가 있어요. 네네네. 과장님, 무슨 성씨 무슨 파인지 아세요? 본인이? 저는 전주전 씨만 알고 있고 무슨 파인지는 파인지는 그중에 유명한 인물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제가 말할 분이 있는데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현대요? 속에 혹시 있죠. 현대 유명한 게 전두환?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같은 그렇죠. 그거라고. 네네네. 자, 아이고, 그 대단한 가문이에요, 대단한. 그 얘기는 저도.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거나 네. 높은 벼슬을 했거나 학자로서 아주 존경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네네. 그 후손들이 이분이 우리 파죠. 그래가지고 경주이시. 네. 경주가 어떤 곳이에요? 신라의 신라의. 네, 신라의 도시. 신라의 캐피탈. 네. 수도잖아요. 네. 수도라는 건 어떤 곳이죠? 왕조 시대 때 왕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네네. 또 귀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 왕실 귀족의 후예들이 경주를 본관으로 많이 해요. 화백회를 했던 알평 그분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경주이 씨는 그 뿌리가 약간 신라 때부터 찾을 그렇죠. 수 있다. 네네. 네네. 신라에서 이어져 왔다. 네네. 네. 맨 위에 보시면 이름은 이핵이라는 분입니다. 네네. 이분이 세 아들을 두셨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의 아들. 네. 이분이 바로 익제 이재현이라는 분입니다. 익제 이재현. 아주 예. 유명한 학자입니다. 고려시대. 네, 또 자기 딸이 왕비예요. 고려의 딸이. 왕비. 예. 고려의 왕비. 자 그러면은 이미 경주이 씨는 고려의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척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나 왕비 배출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네. 왕비를 외모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분의 네. 사촌들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먼 조상이 됩니다. 아. 바로 이 화면에서 옆에 보시는 네. 이과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분이 상서라는 벼슬을 지냈다고 해서 이분의 후손들이 상서공파를 이루고 있는데 후에 네. 조선에 와서 백사 선생이 배출돼가지고 또 백사 선생의 후손들은 백사공파로 따로 족보를 간행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백사공파는 경주시 상서공파 안에 있는 네네. 하나의 작은 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익제 이재현의 네. 사촌인 사촌. 이과라는 분의 후손이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이다. 일단 이렇게만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색깔도 구분해놨죠. 그러게요. 예. 맨 왼쪽에 네. 보면은 이과라는 분이 있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아들이 이원보, 네. 손자가 이승, 네네. 증손자가 이연손. 네네. 이연손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기 교화현감. 교화가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네. 그 교화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시 했습니다. 여기 교화예요. 네. 현감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또입니다. 사또. 그 부인이 누구죠? 파평윤 씨. 그렇죠. 우리가 파평윤 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SBS 대하 드라마로 했던 여인천하, 여인천하. 문정왕후, 네. 전인화 막 네. 생각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왕비 집안이에요. 음. 근데 이연손의 부인 파평윤 씨, 파평윤 씨의 아버지가 윤번이라는 분입니다. 네. 윤번의 다른 딸은 정희왕후라고 제가 써놨죠. 네네.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세조. 남편입니다. 네. 세조하면 우리 수양대군, 네. 수양대군 하면 관상, 네. 맞아요. 이정재. 이정재. 그러면은 이정재한테 이연손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역시 총각처럼 보이죠. 아직 총각이라서 좀 네. 헷갈리죠. 이런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동서라고 합니다. 남자들끼리. 동서. 그렇죠. 손윗 동서, 손아래 동서. 이런 관계예요.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 것 같아요. 동서간도 친하면 친하죠. 매일 뭐 치매 가자고 동네 살면 네네. 애도 서로 봐주고. 네네. 동서간은 네. 아주 친합니다.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해요. 제가 왕이 됐어. 그럼 저의 그 처제의 남편 손아래 동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왕이 됐어. 동서 형님이 왕이 됐어. 네, 네, 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와 대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즘 말로 와 이제 내 세상이야. 내 형님이 왕인데 네. 건들겠어요? 소위 말해서 절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하죠. 세조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바로 그 해에 공신 1등이 됩니다. 원종 공신 1등. 당연히 동서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 참판의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막 요즘 말로 하면 한 3급 공무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사료로 바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백사공파보 아까 그 표지만 보셨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몇 장 넘겼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기 이연손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네. 이게 배자입니다. 무슨 배예요? 배우자. 배우자. 짝 밑에 보면은 정부인 파평윤 씨. 이 부인이 파평윤 씨다. 네네네. 아버지는 네. 영돈영, 네네. 영평부원군. 이게 관직입니다. 네네. 이름은 번. 번. 외자예요, 외자. 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네. 쭉 실려 있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몇째 사위였을까, 윤번에? 네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물 연구할 때. 그래서 파평윤 씨 세보를 네네.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예. 1832년에 가는 윤번이 있어요. 네. 여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 여섯, 일곱. 네네. 근데 여자들은 보통 이름을 사회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있어요. 네네. 있는데 표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위의 이름을 써놔요. 그래서 첫째 딸의 남편은 홍원영, 네네. 둘째 딸은 성봉조, 네네. 셋째 딸은 이연손 딱 나와버려요. 이연손. 네네. 그럼 윤번의 셋째 사위가 맞구나. 딱 아. 보세요. 그 밑에 이연손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경주인. 경주이 씨구나. 맞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더 확인하려면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봐야 됩니다. 네. 묵과 급제를 했다고 나오고 참판 벼슬을 했어요. 이연손이. 그다음에 아버지 붙자 있죠. 네네네. 판관 이승이라고 딱 나오니까 우리 톱니바퀴 만드는 것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맞구나. 마지막 이게 7번째 딸입니다. 네네. 동그라미 이름을 못 똥땡땡땡 넣어서. 있어요.
왜 못 넣을까요? 왕이니까. 왕과 왕비는 이렇게 막 쓰진 않아요. 존경과 그 위험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글자를 함부로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땡땡땡땡 써놓고 맨 위에 보면 정희왕후라고 이 상단에다가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왕비구나. 그래서 이 파평윤 씨가 그래서 중요하고 이연손이라는 인물이 수양대군과 동서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지금 아무튼 정주희 씨 계보에서 이 파평윤 씨가 갖는 그 의미와 그 파급력이 그만하다. 상당하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맨 위에 이연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아들 이승수, 이성무, 그다음에 아들이 자 가운데 이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네요. 오, 그렇죠. 이느의 지신. 이 가문이 이제 유학자 가문이 됐구나. 그래서 이느의 지신. 그중에 세 번째 이예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몽량이 있어요. 이몽량. 왼쪽에 문과급제 써놨죠. 네네. 벼슬은 도승지, 대사관, 우참창. 도승지가 어떤 벼슬인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오! 예. 어떻게 아세요? 저는 한국사 1급입니다. 오! 혹시 이 회사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도승지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자기의 관료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네. 학식도 뛰어나면서 왕이 신임하는 사람. 그래서 우참창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 그래서 이몽량이라는 분이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지냈으면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몽량의 아드님이 묻힌 묘역의 사진입니다. 아. 그분이 바로 호가 백사. 아, 이분이 백사. 이름은 이항복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묘가 경기도 포천시 가서면. 포천하면 유명한 게 뭐죠? 막걸리. 아니. 포천 막걸리.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동 막걸리. 그것도 있지만 이동 갈비. 그러죠. 예. 막걸리만 생각났네.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했을 때 오성이 이분이에요. 아. 이분이 영의정까지 올라갑니다. 영의정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가 되겠죠.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회영 가문의 핵심. 네네. 이분이 바로 백사공이고 아, 이분의 후손들이 백사공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사공파. 아. 네네. 오른쪽에 이제 계보도가 있죠. 뭐 장군상이 하나 있죠. 네. 권율. 권율 장군. 어떤 전투로 유명하죠? 행주? 그렇죠. 여기 행주산성. 네. 제가 왜 넣어놨을까요? 이항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 부인이 안동권 씨, 아버지가 권율. 권율. 아. 그러면 이항복과 권율의 관계는 장인과 네. 사위. 네. 장인과 사위. 결혼 안 하셨죠? 네네네. 좀 불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처갓집 가면 골방에서 자꾸 안 나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다 10대 후반에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항복과 권율의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또 뭔지 아세요? 이항복 선생이 임진왜란 때 어떤 벼슬을 했느냐? 임진왜란 때 네. 병조판서를 했습니다. 병조. 병조판서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과거급제도 사위 이항복이 더 먼저 했어. 한 2, 3년 먼저 했어. 관직으로 보면은 이항복 사위가 선배예요. 사위가 선배.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도 이제 뭐 서로 그 불편한 관계는 없었고 오히려 재미난 일화들이 많이 남겨옵니다.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붉은 글씨로 관직을 대제학하고 네네. 영의정 해놨어요. 네네. 대제학의 벼슬을 아십니까? 홍문관과 학술 예제학이. 기관의 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관료가 아니라 최고의 학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학자로 영의정 배출하는 것보다요. 대제학 배출하는 게 그 가문에서 더 영광을 칩니다. 최고의 명예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백사 이항복 선생이 대제학도 하고 영의정까지 올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오성 부원군. 명예로 네. 받는 작위입니다. 작호인데 보통 이제 왕비의 아버지가 부원군이에요. 근데 왕비의 아버지는 벼슬을 원래 하면 이제 안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명예스러운 자귀를 주고 그만큼 경제적인 대우 해주고 해주는데 이분은 왕비의 아버지도 아닌데 부원군이란 말이에요. 그 명예직으로 준 건가요? 임진한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성 부원군 써준 겁니다. 근데 이분 후손에서 또 영의정이 나와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 두 분들의 증손자에서 한 분은 영의정, 한 분은 좌의정이 나와요. 이 영의정 이광좌, 좌의정 이퇴좌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숙종 그리고 영조 때입니다. 그러면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동인이냐 서인이냐 북인이냐 남인이냐 또 서인 중에서는 소론, 노론이 있거든요. 네. 어떤 당색이었을까요? 왠지 노른 느낌 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 소론? 소론이었어요. 소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당 이회영 네. 그리고 이시영 이 훌륭한 독립운동가분들은 네. 어느 분의 후손일까요? 힌트가 있을까요? 좀 더 아래쪽, 이 네. 아래지는 아래 좀 길어진 쪽. 왠지 이쪽일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이종성. 그렇지. 이분의 아. 후손들입니다. 이종성 아들은 없어가지고 양자를 양자를 들여왔는데 어떤 벼슬을 했습니까? 황해도 관찰사. 그 밑에는 강원도 관찰사. 사원부 지휘. 관찰사는 몇 품이나 될까요? 관찰사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관직일까요? 도지사. 오, 어떻게 잘 알아요? 느낌이. 1급 한국사 능력치 네. 1급.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네,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 중에 이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계선. 네, 근데 이분보다는 이분의 처가 제가 말씀드렸죠. 처가 매우 중요하다.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인이 누구예요? 영일정 씨. 네. 자, 이 영일정 씨, 부인 영일정 씨의 아버지가 정문승이라는 분인데 판서를 지냈습니다. 판서 이품이에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국사 1급자. 양명학, 하곡, 정제두의 4대손. 양명학파 아시죠? 모르겠어요. 아니 1급인데 몰라요? 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 아, 네. 양명학파. 우리 국사교과서에 항상 나왔던. 자, 그래서 양명학파의 네. 영향을 좀 받은 집안이다. 이제 네네네. 경주시까지 그런 영향이 오게 되는 아, 이유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유승. 네. 자, 이조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인사권, 네네. 행안부 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부 특징관.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막 생소한 벼슬 명칭이 나와요. 자, 경주이시 백사공파. 아까 그 표지 보여드렸던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권이에요. 이게 경주이시 파보 권 지이 한마디로 이권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권. 네네. 여기 메뉴에 이종성. 그다음에 개. 이게 개자예요. 이어멜 개자입니다. 우리가 줄을 이어매다. 그냥 아들들은 다 자자가 써져 있는데 왜 여기 이어멜 개자가 써져 있어요? 아, 양자라서. 양자였죠. 아, 이유승이라는 분의 아들이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오. 한자는 자, 뭐- 1급. 한자 보겠습니다. 네. 한자 읽으면 한자 아니구나. 읽으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건영. 네. 건영. 자, 이름에 영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까 우당 이회영의 네. 큰형입니다. 큰형. 큰형. 자, 큰형인데 철종 개축년에 태어났어요. 멀지 않은 세상입니다. 호가 귤산 이유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한 10번째 안에 드는 아, 진짜요? 이유원이라는 분이 뭐 친아들은 빨리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회영의 넷째 형님이 양자로 가요. 아까 그분이 이석영이라는 분인데 네네.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아. 와. 지금의 양평 아시죠? 양평 뭐 네네. 두물머리 막 이런 네. 데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양평에서 그 동대문까지요?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양평에서 동대문까지. 어마어마한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분들도 뭐 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더 막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독립운동의 후원으로 육형제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다 모두가. 육형제가. 와, 대단. 그러기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분. 자, 왼쪽에 보신 분이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한 4선 의원 하셨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분이죠. 네. 자, 그 옆에는 전 민정당. 이분은 민주당. 네. 이분은 예를 들면 진보. 네. 이분은 보수적인 색채가 있다는 거죠. 네네. 1936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중국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독립운동 하시는 사이에 태어나셨나요? 누가 독립운동했어요? 우당 가문이. 그렇죠. 하실 때. 예.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뭐 이렇게 설립하는데도 네, 네. 재정을 막 지원하셨고 북경과 상해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네. 그분의 손자분들입니다. 이 두 분. 아. 손자. 엄청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손자치니까. 근데 형제일까요? 사촌. 사촌입니다. 사촌. 족보를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수업 끝날 때 됐는데 또 복잡하죠. 자,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오른쪽부터 화면에 여기 많이 보신 분 있죠? 네. 흥선 대원군. 네. 네. 고종의 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고종의 누이가 있었어요. 전주희 씨죠, 여자니까. 네, 네. 자, 이 전주희 씨의 남편분이 조정구라는 분인데 이분도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딸님이 조계진 조계진 여사님입니다. 네. 이분이 이종찬
전 어머니. 국정원장의 어머니예요. 아. 그러면 이 어머니 조계진 여사님의 어머니는 그 흥선대원군의 예. 딸 고종의 누이.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면 왕실 이종찬-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예. 외할머니가 되죠. 예. 그러네요. 외할머니. 가까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실 집안이네.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이회영 선생으로 예, 올라와서 선생님. 이시영 네. 동생분이죠. 네네. 근데 이 이시영 부통령의 부인이 경주 김씨. 근데 아버지가 김홍집.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김홍집 개화파. 여기도 왕실, 여기도 왕실. 그러니까 이 넓게. 가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이 네. 누가 결혼했어요? 신재희 선생님. 평산신씨 가문의 신제이라는 분하고 혼인을 했는데 네. 이분의 형제가 신익희. 누구죠? 독립운동가, 운동가. 내무총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모교 설립자. 이분 이 신익희 선생 가문과 이 가문을 이미 서로 또 알고 있었고 독립운동도 막 같이 했기 같이 때문에 있고. 예. 게다가 또 직접 사돈 집안이 됐잖아요. 네. 사돈. 예. 그래서 이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경주이씨 상서공파 안에서도 백사공파, 네.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우당 선생 가문을 집중적으로 그 위아래 현대 인물까지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이런 가문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신기한데 그렇죠. 뭔가 그 하나하나의 역사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진짜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네네.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에도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 케네디 가, 막 들어보셨죠? 이런 네. 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런 정말 존경할 만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훌륭한 일을 그럼요. 하셨으니까 예. 원래 알려드리는 게 저 같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대중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선뜻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런 자료를 또 흔쾌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이런 역사 지식들이 많은 분들께 좀 알려져서 네네. 예, 조금 더 우리 역사를 재미나게 접근하시고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더 많이 그렇죠.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맥. 예, 오늘 그럼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